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가장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정강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반대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은 뒤에 발바닥이 뻐근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라면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운동으로 발바닥 안쪽 근육을 함께 강화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족저근막염이라도 어떤 증상이 더 두드러지느냐에 따라 운동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무작정 발바닥만 문지르기보다는 통증이 왜 생겼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내 통증이 어떤 유형인지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부터 증상에 맞는 운동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손과 벽 그리고 의자 하나만 있으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 안에는 족저근막이라는 두껍고 질긴 띠 모양의 조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바닥의 가죽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직은 발의 아치를 받쳐주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체중을 버티며 반복해서 당겨지다 보면 작은 손상이 쌓이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리고 족저근막 앞에는 부담을 함께 나누어주는 작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픈 경우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발목과 발가락이 편안한 자세로 내려가 있으면서 족저근막이 조금 짧아진 상태로 굳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 체중이 실리면 짧아져 있던 족저근막이 한 번에 팽팽히 당겨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발을 딛기 전에 족저근막을 먼저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아픈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한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정강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이때 발바닥 안쪽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여기에 종아리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벽을 양손으로 짚고 아픈 발을 뒤로 빼주세요.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고 뒤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쪽 무릎을 펴고 몸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면서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종아리가 많이 뻣뻣하면 발목이 앞으로 충분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걸을 때 필요한 움직임을 발바닥이 대신 감당하게 되면서 족저근막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동작을 모두 한 번에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하루 중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반복해 주세요. 특히 아침 첫 발을 딛기 전이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 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강하게 당긴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발바닥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뒤꿈치 통증이 이 방법만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 경우, 붓기나 저림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족저근막이 뻣뻣해서 생긴 통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은 뒤에 발바닥이 뻐근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도 많이 하는데 발 근육은 괜찮겠지 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걷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만으로 발바닥 안쪽의 작은 근육까지 충분히 강화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근육들은 발의 아치를 받쳐주고 족저근막에 걸리는 부담을 함께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걸을수록 족저근막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바닥 근육을 따로 깨워주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발가락을 주먹 쥐듯이 천천히 오므렸다가 다시 최대한 활짝 펼쳐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질 정도로 충분히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엄지발가락만 들어 올렸다 내리고 이번에는 엄지는 바닥에 둔 채 나머지 발가락만 들어 올리는 동작을 번갈아 해보세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발가락이 같이 움직이거나 경련이 나는 것도 흔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만큼 잘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라는 뜻이니까요.
각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시고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거나 발의 감각이 둔한 분들은 운동 전에 상처나 물집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이 두 가지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점은 발바닥만 치료해서는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바닥뿐만 아니라 종아리, 아킬레스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허리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부위들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에 발목 움직임이 제한되고 걸을 때 그 부담이 발바닥으로 더 많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로 통증 부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낙침이나 도침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주변 근육과 근막까지 함께 치료합니다. 물론 모두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허리나 종아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낫지 않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발바닥만 볼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움직임과 근육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해도 잘 낫지 않는다면 발바닥만 계속 주무르기보다는 종아리와 허벅지, 골반과 허리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부터 맞는 게 더 빨리 낫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물론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족저근막염에서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생활습관 교정과 같은 보존적 치료가 먼저 권장됩니다. 주사는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종아리의 뻣뻣함이나 발바닥 근육의 기능처럼 통증에 영향을 주는 근본 원인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었다고 바로 예전처럼 많이 걷거나 무리하면 다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디기 전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15초만 천천히 당겨보세요. 이 동작을 하루에 여러 번, 특히 아침 첫 발 전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4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그래도 통증이 그대로라면 자기관리만으로는 부족한 상태일 수 있으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은 뒤에 하루 이틀 정도 발바닥이 뻐근한 것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1,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아침 첫 발을 디딜 때마다 반복적으로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족저근막염을 포함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저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크나 협착증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신경 눌림뿐 아니라 말초순환과 자율신경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다리 저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